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명절도 다 잘 보내시고 계시죠? 명절 동안 그래도 좀 좋은 움직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움직임이 괜찮고, 저도 이제 본가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걸 하고 있긴 한데, 다 그래도 즐거운 명절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좋은 거는 요 위에서 얘가 올라왔고, 그 다음 제가 이걸 리테스트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딱 보면은 이후에 리테스트를 딱 잘 되고 올라가는 모습이라, 중요한 거는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가느냐, 여기서 좀 눌렸다 가느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얘가 요 안에서 이렇게 놀면서 가격을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 줬다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게 반등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계속 이 큰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트코인은 이제 알트코인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근데 알트코인이 그런 상황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제 이런 기간들 동안에는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보다 알트코인이 훨씬 더 오르니까 다음에도 그런 구간들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보고, 얘가 알트코인이 좀 약세일 수 있다, 그러나 도미넌스를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알트가 약세일 수 있다, 그러나 추후에 훨씬 더 강력한 움직임을 내기 위한 그냥 힘을 모으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비트가 좀 더 움직임을 좀 더 가져가주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 구간대, 그러니까 좀 넓게 보면은 58,000에서 61,000대 정도를 계속 지키면서 추후에 올라가주면 매우 좋은 움직임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월봉이 다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지금 약간 양봉을 바뀌었어요, 월봉이. 그래서 5번 월봉이 한 64,000 이런 데까지만 가주면 진짜 좋거든요. 지난 월봉의 몸통 정도 까지만 와주면 진짜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전에 캔들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잡아먹는 캔들이라던가, 그 다음에 좀 더 넓게 봤을 때는 예전 차트를 좀 보면은 이런 캔들, 2016년 9월달 캔들을 보면은 여기 보면 요 몸통을 거의 좀 덮어버리는 수준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양봉이 땅땅땅 뜨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보면은 여기 이제 좀 받치면서 아랫꼬리로 받치고 그 다음에 큰 캔들이 나오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요런 데 마무리돼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좀 더 올려가지고 64,000 이런 데만 오면은 진짜 베스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이동평균선 이렇게 보면은 갇혀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 갇혀있을 수 있다는 말을 계속 들었는데, 여길 어쨌든 EMA 7일선이 58,000이니까 지금 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 주까지, 그러니까 이걸 넘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잘 버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초록색 선 25일선 이게 63,581일이니까 64,000을 넘겨준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베스트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9월이 끝나고 10월로 또 바뀌면은 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FOMC에서 요즘에 올라가는 이유는 빅컷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데, 사실 정작 빅컷이 됐을 때 재료 소멸로 일시적으로 좀 눌림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스닥이나 이런 애들이 좀 더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빠진 만큼 다시 회복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눌림은 그냥 이런 순간들처럼 그냥 일시적인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래서 나스닥이 다시 신고점을 가고, 요즘 또 엔비디아가 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코인에도 좀 희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알트들이 잘 오르려면 기술주들이 동반으로 좀 잘 가주는 모습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은 굉장히 좋다.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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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부터 양양양 이렇게 가면은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항상 이 기간들은 모으는 기간입니다. 보시면 이때도 굉장히 길었잖아요. 3, 4, 5, 6, 7, 8, 9, 길게 보면 10월까지 거의 6, 7개월을 이렇게 됐는데, 여기도 보면 3, 4, 5, 6, 7, 8, 9 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움직임에서 요 구간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고각 상승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각 상승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찾아왔을 때 내가 굉장히 뿌듯하게 이 고각 상승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걸 준비하는 과정이다. 준비라고 하면 곧 매집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가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듣던 그 유튜브 사운드랑 좀 다를 텐데, 마이크가 달라요. 옛날에 쓰던 거라서. 그래서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명절에 좀 쉬어가는 개념으로 시장을 좀 지켜보는 것도 좋다. 근데 지켜본다는 게 꼭 이제 내가 무포지션으로 지켜보라 이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집이란 기회라는 거는 진짜 이런 순간들부터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때부터 다. 근데 이게 지금은 내가 산지점보다 떨어질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이런 기간들에 긴장이 되고 막 그랬지만, 실제로 이런 구간들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굉장히 좋은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결국 여기를 이제 뚫어내고 제가 말씀드렸던
73,000 구간까지만 좀 뚫어낸다면,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그때부터는 이 여기에서의 쌓여있는 매물대들이 다 뭐가 되냐면 지지로 바뀌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 여기는 결국 매집 구간이었는데, 매집을 해도 좋은 영역이었는데 왜 내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100% 여길 넘어가면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애초에 코인 시장을 떠날 거면 그냥 떠나는 건데, 남아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불나방처럼 달려들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구간이라든가, 뭐 1번, 2번 구간이 왔을 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눌리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때가 기회인데 여기서 이미 다 잡아버리면 요때 기회가 왔을 때 또 나는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중심을 잡고 천천히 시장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9월은 행보겠구나. 9월은 뭐 행보. 그리고 10월 달까지도, 10월 초반까지도 행보일 수 있다.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으면, 빨리 오르게 됐으면은 나 행보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랐네. 그럼 뭐 개이득이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나는 행보라고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했다. 그래서 나는 멘탈이 잘 잡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움직임들을 다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잡고 이 시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랙록은 전체 비트코인 공급의 2%를 통제한다라고 나오는데 엄청난 양이에요, 사실. 2%라고 하면은. 근데 사실 이게 24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뭐 9월이면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벌써 전체 공급량이 2%를 통제한다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5%, 10%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도대체 얘들은 왜 이렇게 자꾸 매집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제가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블랙록을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얘네는 왜 많이 팔지 않는 것인가? 어딜 보고 있는 건가?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들이 보는 큰 그림은 뭔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해주셔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블랙록의 큰 그림은 토크나 시장을 가기 전에 이게 무조건 온다고 보기 때문에, 블랙록도 그걸 가기 전에 이 비트코인 자체를 통제하고 아예, 그리고 화폐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꿔버리면 좀 재밌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크고, 그래서 ETF가,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정말 성장세가 이번에 높은 게 블랙록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부정적인 것만 볼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가격이 올라가는 동안 미결제 약정이 오르는데, 그쵸? 근데 이 펀딩 피가 줄어든다고 하는 건 숏을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이들이 스퀴즈가 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숏이 쌓이다가 오르면서 스퀴즈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게 15분 봉으로 봐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어쨌든 전반적인 움직임이 나중에 그렇게 된다면, 비트가 나중에 뭐 64,000이라든가 이런 지점을 돌파한다 했을 때 그때 스퀴즈가 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뭐 갑자기 7만대를 간다든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동평균선이 여기 밀집돼 있다는 거는, 보세요, 주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닫혀 있지만 밀집돼 있다는 것은 이 영역, 그러니까 63,780인데 좀 더 넓게 봐서 64,000대를 돌파하면 그 순간 갑자기 장대 양봉 이렇게 뜰 수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스퀴즈로 발생하면서 숏 스퀴즈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돌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장대 양봉을 뚫으면서 고각 상승이 나올 때는 보면은 항상 이런 식의 큰 봉을 띄우거든요. 몸통이 꽉 찬 봉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저항을 돌파하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스퀴즈가 나오기 딱 좋은 상황이긴 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뭐 당장 나온다기보다는 좀 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숏의 연료를 더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뚫게 되면, 뚫었을 때 스퀴즈가 더 많이 나오니까 더 한 번에 많이 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선물을 하더라도 눌림 롱을 보는 게 더 가능성이 있지, 그것보다는 그냥 그게 더 좋고, 근데 애초에는 이제 현물을 하는 게 더 시간적 여유도 있고 좋다. 청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11억 1천만 달러의 비트코인 18,300개를 또 매수했다. 이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진짜로. 근데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대단하다. 이 사람이 매수하는 타이밍이 꼭 저점이다 이게 아니고요, 결국은 보여준단 말이에요. 내가 산 지점이, 내가 산 다음에 비트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졌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세일러의 방식이 옳았다 라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얘가 샀다 만다가 뭐 가격이 저점이다 고점이다 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세일러가 살 때 떨어지면 떨어졌지. 근데 실제로 나중에 가다 보면 이 사람은 결국 투자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은 세일러의 방식이 지금 맞다는 거예요.
왜? 9월까지 횡보, 그리고 10월까지도 이제 횡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어느 지점이든 어쨌든 이런 지점들에 내가 매수를 해놓으면 추후에 이게 올라갔을 때 좋은 지점이 되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단기적인 관점에 셀러가 샀기 때문에 살 거야 라고 이제 바라보면은 4시간 봉상에서 갑자기 그런 게 나온다든가 할 때 또 멘탈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좀 생각을 해보려면 천천히 시장을 보고 이게 뭐 9월이나 뭐 10월 중에는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당장 세일러 샀으니까 무조건 간다 이게 아니고 9월 10월 무조건 가겠지. FOMC B컷 하면은 가겠지 이런 게 아니고 9월 10월 중에 가겠지. FOMC B컷 하면 또 재료 소멸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눌림목도 기다려보고 이렇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냥 천천히 보다 보면은 9월 10월 다 끝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벌써 9월도 지금 중순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 9월 달에 초에 보통 월 초에 저점이 나온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도 다 보면 이럴 때 보면 다 월 초에 저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 초에 저점이 나왔고 올라가는 봉이 좋으니까 이후에도 캔들 무빙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게 순간순간에는 보면 아유 설마 그렇게 되겠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진짜 그렇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차피 여기서 부정적으로 보면 이미 반등할 만큼 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코인판에 무조건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걸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올릴 때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게 코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게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게 어쨌든 수렴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 뭐 여기서 좀 눌렸다 가든 아니면 이렇게 올라서 눌렀다 이렇게 가든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요 언저리에 흔들기는 있을 수 있다. 다만 그게 끝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회복하면서 9월 말과 그 다음에 10월 초 정도만 좀 잘 여기 가격을 유지해 준다면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어느 순간 고각 상승이 나오면서 쇼스퀴즈가 나오고 한 번에 이 저항을 뚫어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도미넌스가 오르고 있으니까 나는 알트코인을 천천히 줍줍한다면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보던 천천히와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그 천천히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부의 비트코인을 난 반드시 갖고 있는다라는 생각으로 해놓고 알트를 모으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알트 비중이 많이 높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알트 약세일 때 저도 많이 두드려 맞게 했지만 사실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저는 감안하고 알트를 모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100%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고 난 100%는 못 잡는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래도 결국 도미넌스가 이렇게 오르면 결국에는 알트장이 오니까 도미넌스가 고점을 찍고 갑자기 어느 순간 한 번에 알트장이 이렇게 오니까 이제 그 타이밍을 내가 100% 완벽하게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알트를 그냥 미리 들어가 있는 스타일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이 방법을 제일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항상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던 이유는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죠? 처음 겪으면 진짜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웬만하면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다음에 알트를 조금씩 산다라는 건 괜찮은 것 같다. 라는 거. 근데 결국 큰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결국 그거더라고요. 알트를 그냥 꾸준히 샀던 사람들이 알트장 왔을 때 진짜 많이 벌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말을 하면은 앞에 건 다 빼먹고 방금 한 이 말만 기억하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두 가지 다 여러분들 하나만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둘 다 들으세요 제발. 아시겠죠? 듣기 좋은 것만 듣지 마시고 그쵸?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AI가 아직 거품이 아닌 이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되게 공감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직 나스닥이 그때 떨어졌을 때도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엔비디아 얘기하면서 옛날 영상에서 보면은 엔비디아 어딨지? 자, 엔비디아 여기 있죠? 자, 여러분들한테 엔비디아 이때쯤에 너무 비싸다. 조정하면 올 것 같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근데 왔지만 그 다음에 제가 결국 이거는 고점이 나온 건 아니고 한 파동 정도는 더 남은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파동이든 어떻게든 간에 그러니까 그거의 랠리가 한 번 더 있고 그 다음에 끝날 것 같다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뭐 2025년이라던가 아니면 뭐 2026년 초라던가 뭐 이런 데가 오면은 그때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직 저는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나스닥도 그렇고요. 아직 뭐 고점이 나온 것 같다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주식 얘기 또 해보자면은 제가 IBM 옛날에 좋다고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IBM도 잘 가고 있고 네, 뭐 테슬라도 이제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술주는 저는 앞으로 세상이 바뀌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냥 기술주는 당분간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스닥이 여기서 빠지는 기간이 있었지만 이거 그러니까 일시적인 하락들
요렇게 발생했던 일시적인 하락들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요런 게 한 번 더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2025년 전에 떨어진다 이게 아니고 2025년이 좀 지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과 2026년 사이에 그때 랠리가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쪽이라. 근데 이게 결국 또 공교롭게도 코인 사이클하고 또 맞잖아요. 코인 반감기 사이클하고. 그러니까 요게 좀 비슷하게 한 번에 왔다가 같이 이렇게 죽는 그런 그림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2018년을 보잖아요. 2018년이 어디 있지? 요때죠. 2018년에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번 저는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이제 코인도 같이 떨어졌거든요. 뭐 다우 지수 같은 것도 보면은 2018년에 초반에 떨어지고 반등했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게 또 오지 않을까. 저는 우리가 지금 2017년 사이클과 비슷하다라고 하잖아요, 코인이. 이렇게 이제 얘가 먼저 고점 나오고 그 다음에 주식이 나오고 하던지 아니면 얘가 먼저 나오든지 어쨌든 이런 구조가 됐다가 한번 같이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반등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코인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식 섹터가 좀 빠진다 싶었을 때 뭐 주식으로 옮겨간다거나. 부동산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요거는 약간 좀 애매해진 것 같고 일단 뭐 주식 정도, 이거 이제 미국 주식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국내 주식은 금투세를 한 해만에 말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라. 미국 주식 너무 재밌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소형원전 얘기했던 것도 있어요. 갑자기 코인에서 주식까지 넘어갔는데 이런 걸 좋아하시길래 한번 가끔씩 툭툭툭툭 던지긴 합니다만, 듣고 싶은 분들은 들으시고 아닌 분들은 스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원전 이 관련주도 제가 이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도 그때 당시에 이거 매도 각이다, 너무 올랐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눌림목이 어느 정도 나왔고 차트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구간들을 넘어줘야 되긴 하는데 이동평에서 이렇게 모는 거 보면은 얘가 몇 주만 여기 위에서 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소형원전이나 뭐 이런 인프라들은 제가 멤버십에는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정말 유망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자세한 건 대통령 대선이 결정이 나야 되긴 하지만 뭐 그게 되면은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을 이어보면은 25만 달러가 목표 금액을 찍힌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요렇게 막 있게 되면은 얘가 뭐 선이 이렇게 좀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한 78 뭐 이 정도 찍히긴 하는데 어쨌든 17, 18, 19, 20, 21, 22, 23, 24, 25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은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그쵸?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어쨌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바뀔 지표니까 이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스X가 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쵸? 점점 많은 기업들이 비트를 보유하게 될 거예요. 이미 블랙록은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계속 보유할 거고 더 늘려나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GBTC가 이번 주 순유출액이 최근 3개월 중 가장 낮다. 그러니까 점점 이게 유출이 지속적으로 되긴 하지만 얘네들도 유한하잖아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던질 수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매도세가 점점 줄어드는 요인이 될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선거에 10억 달러 이상 암호화폐가 관여하고 있다.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코인베이스, 리플은 80% 이상 기부했다. 그리고 폴리마켓. 그쵸? 자, 그리고 위즈덤 트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4개월 동안 매도가 없었다. 장난 아니에요. 4개월 동안 1.5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수했지만 한 번에 매도를 하지 않았다. 그쵸? 좀 이런 기업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운용사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점점 긍정적으로 바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들어온 지점들이 지금 물려있는 지점들이잖아요. 비트코인을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장이 끝난다면 이 사람들이 역대급 호구가 되는 건데 보통 기관이 개인한테 호구를 잡지 호구를 당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모았던 물량들은 결국 더 높은 곳에서 익절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제 ETF가 이제 2.6억 달러, 그러니까 13일이죠? 그 현지 시간으로 순유입이 됐는데 이게 7월 23일 이후 최대다. 그러니까 피델리티도 1억 200만 달러, 아크 21 9,930만 달러, 비트와이즈 4,310만 달러, 그레이스케일 또 순유입이 일어났다. 근데 블랙록이 없었긴 해요. 얘네들은 뭐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고 어느 순간 보니까 6만 달러를 넘었고 다시 계속 이렇게 박스권을 그릴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만 좀 잘 버텨주면은 여러분들 좋은 날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만 더 힘내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 저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본가에 와서 영상을 찍기가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계속
찍을 수 있으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